오늘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캐나다에 살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 단점에 대해서 좀 말해보려고 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쥐도 새도 모르게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좀 영상을 뭔가 찍어볼까?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담아볼까 했는데 제가 놀랍게도 정말 별거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단조로움 그 자체라 이거는 영상으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빨리 캐나다 돌아가서 영상 찍자 해서 이렇게 캐나다 오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또 조절조절 하고 있고요. 찍어놓고 갔었어요, 단점에 대한 영상을. 근데 이제 편집하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관계로 이렇게 다시 찍는 두 번째 영상인데, 이 영상은 아마도 쓸 수가 있겠죠? 예, 호플리 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밴쿠버의 경우에 한정해서 제가 첫 번째로 느꼈던 단점은, 여러분 밴쿠버의 또 다른 이제 이름이 레인쿠버인 거 알고 계시죠? 9월인가 10월쯤 되면 그냥 비가 계속 와요. 그냥 일기예보를 보면 다 비고요. 내렸다가 안 내렸다 하는데 이제 하늘을 보면 항상 흐리기 짝이 없으니까 좀 내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타입이다 라고 하면은 밴쿠버로 오시는 거는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토론토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진 않는데 엄청 춥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밴쿠버에서 느끼는 추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근데 반대로 또 밴쿠버는 한겨울이더라도 엄청 춥지 않아서 저처럼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탄다 하시는 분들께는 또 좋은 선택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거랑 관련돼서 가을, 겨울철이 되면은 해가 여러분 정말 빨리 집니다. 3시 반만 되면 이미 이제 어두컴컴해질 준비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비도 오고 해도 막 3시 반이면은 어두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안 나와요, 길거리에. 그리고 이제 막 여름 되면 어디 다 숨어 있었다가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막 나와가지고 막 캠핑하고 막 하이킹하고 뭐 트레킹하고 막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해가 더 빨리 일찍 지니까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게 그래도 좀 더 낫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약간 좀 전반적인 행정 처리가 느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한국은 그냥 뭐 다 빠르잖아요. 부탁을 했을 때 일주일 이상 넘어가거나 그런 일은 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레주메 드랍을 오시면 막 하게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연락이 안 와요.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5개월, 6개월, 8개월 넘어서 모르는 번호로 막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와요. 그래서 딱 받아보면은 나 어디인데 너 지원한 누구누구 맞지? 라고 물어봐요. 레주메를 막 난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은 내가 어디에 냈었는지 레주메 막 기억이 안 나잖아요. 프랜차이즈나 그런 데가 아니고 개인 카페거나 개인 음식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름이 하나하나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고용주분께 연락이 온 거죠. 내가 이렇게 기억도 못 하는데 면접 보러 갈 자격이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하고. 또 다른 거는 약간 개인적인 건데, 제가 여러분 진짜 커피 없이 못 살아요. 커피 중독자거든요. 캐나다에 와서 제 생애 처음으로 해시태그 내돈내산으로 커피 머신을 샀어요. 이거는 오래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산 이제 머신인데, 얼마 안 있다가 몇 개월 쓰다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이제 우리가 바로 고칠 수가 없고, 어떤 테크니션 분이 이 기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는 데에만 3에서 4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최소 3에서 4주 동안 어디가 잘못된지를 보는데, 그 다음에 돼서야 제 고장난 기계를 고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딱 드는 생각이 이럴 시간에 나 하나 더 사겠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를 더 샀어요. 성격이 좀 급한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슬로우 다운하고 많이 내려놓으셔야 한다. 이렇게 물러서서 바라보는, 컴다운하고 물러서서 바라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 불편했던 점은, 자차가 없으면 대부분의 곳을 다니기가 세계지도만 펼쳐봐도 캐나다는 땅이 정말 넓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려고 검색을 하면은 차로는 10분, 15분이면 가는데, 막 그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지상철이죠? 지상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은 55분, 1시간이 최소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상철은 스카이 트레인이라고 하는 지상철이 밴쿠버에 있거든요. 막 소리 소문 없이 지연되고 갑자기 온다고 했던 게 안 오고 이런 게 엄청
엄청 흔하고 잦아요. 차로 이동하는 게 너무 베이스가 기본이 되는 그런 나라라서 그런지 대중교통이 우리나라만큼 메인 교통수단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손해보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중고차 사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정말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아직 면허가 없습니다. 면허가 없지만 차가 있고 없고의 생활의 퀄리티 자체가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인마트를 가는 경우에도 이제 차가 있다라고 하면 주말에 확 가가지고 마트 막 계속 투어하면서 한 번에 장을 봐서 넣고 돌아오면 되는데 내가 사서 들고 올 수 있는 만큼만 쇼핑을 해야 돼서 그렇게 자주 가지도 못하고 또 한 번 마트에 장을 보러 가도 많이 사오지를 못하니까 그냥 계속 일을 2번 하는 느낌? 저는 이제 일평생을 한국에서 살다가 처음 해외에서 이렇게 살아보고 하니까 차가 있으면 유리한 게임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물가가 높고 또 소비세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할 때 부가가치세랑 같이 해서 우리가 보이는 가격이 총 결제해야 될 금액이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내가 보는 가격이 내가 내야 될 가격이 아닌 거예요. 소비세라고 해서 이건 주마다 다른데요. 밴쿠버의 경우에 12% 정도가 추가돼서 나와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뭔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계산을 하면서 좀 장을 보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 소비와 지출에 대한 계획을 해서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확확 돈이 나가는 그런 기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캐나다 음식이 제 입맛에 별로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음식을 한 군데에서 먹어볼 수 있다. 이런 건 정말 큰 장점이긴 한데 하나하나에 대한 금액도 엄청 비싸고 또 음식점에 가면은 팁이 붙으니까 결국 여러분 스스로 해먹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리 실력이 엄청 늘어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느꼈던 어떤 의외였던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잖아요. 기본적으로 출신 혹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 배려해주고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해요. 정말 캐나다 사람들 정말 친절하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자신들만의 구획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엄청 철저하게 나눠져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캐나다 여기 처음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을 때 검사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집안 상태를 검사하는 그런 이제 기간이 있었어요. 제 이웃분 중에 한 분이 자기가 그때 동안 집을 비우니까 혹시 대신 검사해줄 수 있겠느냐 해서 큰일 아니니까 제가 해드리겠다라고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했어서 이 이웃분과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다. 여기 너무 친절한 이웃분들이 많구나 싶었어요. 그 뒤로도 몇 번 지나다니다가 마주쳤거든요. Hi, hello 하면서 인사를 해서 다음에도 내가 먼저 마주치면 인사를 해야지 싶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 문이 닫히기 직전에 다시 한번 마주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눈인사를 했는데 그냥 아무 반응도 없으신 거예요. 나를 못 알아보신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그렇게 먼 거리에 있지 않았거든요. 나만 혼자 내적 친밀감을 엄청 또 느끼고 있었나? 또 나만 진심이었지? 오히려 이래서 또 편할 수도 있죠. 서로에게 엄청 친절하고 하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싸움이 일어날 일은 흔하지 않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지난 1년 동안 캐나다에 살면서 느낀 좀 불편했던 점, 단점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한국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뭔가 캐나다는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약간의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캐나다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맞아 이런 부분이 있지 라고 하면서 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새로운 주제로 언능 준비해서 나타나 보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제 영상 보면서 잘 보고 있다, 막 정주행하겠다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도 많아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댓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많은 힘이 되고 다음 영상도 언능 준비해서 아무튼 가져와 보도록 할 테니까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